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작가론을 김훈 선생님과 한승원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작가는 천상병 작가와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많이 들어서 익숙한 분들이죠. 예, 이 시간에 이제 천상병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김훈 선생님께서는 참 글 중간중간에 천상병 선생님에 대해서 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천상병이라는 풍경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병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쓰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상병 선생님이 쓴 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새에서 천상병이라는 그 새의 시를 뺀다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만큼 많은 작가들이 천상병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참 기인이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분은 우리가 뭐 귀천이란 시는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산문도 많이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정보부에 가기 전에 쓰신 평론 같은 것도 아주 이분은 견고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면만 가지고 그 작가를 논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상병 시인의 모습이죠. 참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이 천상병 시인 독사진이고 밑에는 보면 아내죠. 예, 부인인 목순옥 여사님과 같이 아마 기천 다방일 거예요. 운영했던 그 다방에서 이렇게 생전에 참 두 분께서 이렇게 계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천상병 시인께서 돌아가신 지 지금 30여 년이 되는데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마산중학교를 다녔죠. 거기 다닐 때 참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시인 김춘수 선생님이죠. 김춘수 선생님께 시를 배우게 되죠. 배우고 나중에 그 유명한 죽순 잡지에 시를 발표하고 이분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상과대 입학을 하죠. 거기 이제 대학 시절에는 평론을 써서 평론으로 등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분은 정치하고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뒤에 뒷장에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1967년에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서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생전에 정말 참 기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도 많이 했고 본인은 정말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참 이분은 정말 술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도 대학 시절에도 정말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교수님이죠. 한무숙 소설가가 있는데 그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 화장대에서 참 이렇게 멋있는 병이 하나 있은 거예요. 그게 양주인 줄 알고 마셨죠. 근데 그게 향수였다는 참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일화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생전에는 뭐 세금을 걷는다고 그 명목으로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그래 하루에 뭐 2000원 정도만 있으면 그냥 막걸리 아침에도 2잔, 점심에도 2잔, 저녁에도 2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작고하기 전에는 막걸리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렇게 막걸리만 마시면서 이렇게 또 지내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맡겨놓은 것도 아니지만 참 기분 좋게 그래도 동료들이 돈을 주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 저기, 천상병 시인 주변에는 참 절친인 시인, 뭐, 예를 들면 신경림 시인도 계셨고요. 참, 주변에 이분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천상병 시인은 물론 시대의 아픔을 당하셨지만 타고난 이렇게 시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예전에 있는 평론을 한번 들춰봐도요, 잘 썼고, 그리고 시도 정말 순수한 그 마음으로 시를 풀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문도 적었고, 그래서 이분의 문학 세계도 우리가 들여다보지만 이분의 삶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67년이었죠. 동백림 사건이 터집니다. 쉽게 말해서 동베를린 사건인데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로 완전 건너 간 사람들 중에서 뭐 유학생, 또 대학 교수, 공무원, 뭐 화가, 음악가 이런 예술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막 교민도 있었는데요. 동베를린에서 북한 대사관을 통해 가든지 어떻게 평양을 가든지 해가 간첩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윤희상 씨도 있었죠. 그리고 화가 이응로 씨도 있었고 연루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했습니다. 고문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형도 2명이나 사형을 당하고요. 그때 천상병 시인이 그 동베를린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국사범에 몰리게 되는데 사실은 천상병 시인은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연루된 3명이 뭐냐 하면 그때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서울대 동기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강빙구라는 친구분이 김일성 대학 교수를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천상병 시인은 친구들한테 그냥 1,000원, 2,000원, 뭐 때로는 조금 더 많은 돈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술값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술 좋아했던지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 서울대 동기인 강빙구 이 친구에게도 뭐 하여튼 3만 몇천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수첩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는 그냥 공갈을 쳐서 돈을 갈취했다. 그 천상배 시인이 그 친구가 김일성 대학 교수를 만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 등등 이러한 제명을 씌워가지고 국사범으로 몰았죠. 그래서 6달 이제 이렇게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치르고 되는데 나중에 1970년대 돼가지고 이렇게 영양실조로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행여병자로 서울시립병원에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저기 옥고 치르고 왔으는 사람이 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고문을 했는지. 그래서 정기 고문을 당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도 되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몸이 악화되고 하니까 결국 영양실조도 되고 해서 이렇게 서울시립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누가 데려다 준 거예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아무도 천상병을 만나지를 못하고 소식이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쌍한 천상병 시인을 위해서 우리가 유고집을 그냥 그동안 쓴 시집을 묶어서 시집을 내주자고 이렇게 뜻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나온 유고집이 뭐냐면 새라는 유고집인데, 이제 이런 미담이 이제 신문에 실려가지고 실리게 됐는데 병원에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여기 있다고 연락을 했고요. 결국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서 참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고 시집이 이때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